그러니까 생일에서 별표 5개를 줘도 부족하지 않은 동네. 엄청 중요한 동네. 엄청 어려운 동네. 자, 사형제도 얘기해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사형이란 뭐냐. 일단 형벌의 종류를 얘기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그 다음에 금고형 막 이래가지고 이제 재산형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요. 형벌은. 이거는 이제 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재산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내는 거예요? 얘는 돈으로 벌을 매기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너한테 벌금 2억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자유형은 뭐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역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징역, 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뭐 법에서는 징역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도 해야 돼. 노역을 해야 되는 게 징역이고 금고는 들어가는데 노역은 안 해. 그게 차이인데 그건 몰라도요. 자, 생명형.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자의 생명을 날려서 그 사회와 범죄자를 뭐 하는 목적으로? 영원히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형벌이 생명형이에요.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부르는 형벌은? 사형이라고 부르는 형벌은 이 생명형이죠. 사형은 이 생명형은 하나밖에 사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형은 이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핵심은 뭐냐면 사형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는 실천윤리는 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쟁점. 윤리적인 쟁점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해묵은 주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 뒤쪽에 좀 이따 뭐 학자 얘기가 나올 거라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얘는 중요하긴 해요. 자, 사형제도를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 어떤 입장? 어쨌으면 좋겠어. 사형제도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형제도 아닌 것 같아. 반반? 뭐야, 뭐 짬짜면 이런 거야? 어? 뭐지? 하나를 고르라면 유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법적 감정은 사실 이쪽이 좀 세. 왜냐면 우리는 TV나 뉴스에서 이런 데서 정말 죽어 마땅한 놈들 너무 많이 보거든. 응? 정말 확 다 죽어버렸으면 싶은 애들, 범죄자들. 특히 뭐 아동 성폭행 이런 애들이나 진짜 정말 왜 이런 거야?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사기치는 놈들 있지. 전 재산 2천만 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사기치는 애들. 정말 쓰레기야 그거 진짜. 뭐한 100억쯤 있는 사람한테 2천만 원 사기치는 거 물론 그래도 범죄인데 세상에 진짜 별게 간을 내먹지.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의 마인드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봐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쓸게. 왜냐면은 책에 있는 거 그냥 다고 좀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책을 보세요. 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 일단 첫 번째. 여기다는 이름만 쓸게요. 이름만 쓸게요. 첫 번째 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 응보주의. 뭐? 봐봐. 뭐와 뭐의 비례? 얘는 기본적으로 죄와 형벌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내가 지은 죄가 누군가의 목숨이면 형벌은 같은 무게가 되는 건 자신의 목숨밖에 없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그 사람의 목숨이 내 죄의 무게라면 내가 같은 무게를 달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 네 목숨밖에 없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찬성. 그 다음에 이거 입장 되게 많아. 뭐 예를 들면은 사회방위론. 뭐 사형제도를 없애는 건 알겠지만 아직은 좀 시기가 빨라요.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범죄 예방적 관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해야 된다. 자, 반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반대하는 입장. 자, 얘는 뭐 하는 입장이고? 사형제도를 유지합시다. 폐지합시다. 첫 번째. 인도주의적인 입장. 어떤 측면에서? 인권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형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응보적인 관점의 비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범죄 예방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아까 전에 사형제도를 사형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생각보다 범죄 예방 아니란 거지. 생각보다 범죄 예방 별로 안 되는데? 요런 입장.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정치적인 악용. 어떤 독재자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써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아저씨나 박정희 아저씨가 멀쩡한 사람들 사형으로 날려버린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첩으로 몰아갖고 대법원 판결까지 2달도 안 걸려서 사형 날려버린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정말 무서운 거죠. 뒤집어 씌워서 뭐 만들면.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여기보다 되게 많아. 이 꼴랑 4개만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많아. 그리고 끝판왕.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요즘에 우세한 쪽은 이쪽이에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쪽이 우세해. 근데 우리의 법 감정, 우리의 심리적인 거, 그게 사형제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 하나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하는 게 사실 무게를 얻어요. 바로 얘예요. 뭐 할 수 있어?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오판을 할 수가 있어, 오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삼심제도 하고 증거재판주의도 하고 자백은 증거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든 뭔 날 수 있는 거야? 오판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100명의 범죄자가 있고 그 중에 99명이 정말 죽어 마땅한 놈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놈들은 사형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99명의 죽어 마땅한 놈들이 사형돼서 죽는 거는 괜찮으나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받아가지고 형을 집행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막 갚을 거야? 잘못된 형 집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 우리는 인간이니까. 애초에 그걸 자신 있어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어? 잘못된 판결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둬놓고, 예를 들면은 뭐 깜빵에 가둬놓고 20년쯤 있어. 하지만 살아있으면 뭐라도 하면 돼? 경제적인 보상이라도 하면 되지. 아니, 물론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를 다 갚을 순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죽어버리면. 그런 거고 저런 건 나발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 하나가 모든 사형제도 찬성을 다 잡아먹는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거의 돌아섰죠. 우리나라는 99년인가? 99년인가에 지존파라고 그 연쇄살인 해갖고 사람 토막내서 불태워버리는 애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을 김영삼 대통령 때 사형시킨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사형 판결은 내려. 형법으로 사형 판결은 합니다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나라예요. 만약에 지금 아마 보통 사형 집행을 안 하고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형제도 거의 폐지국가 취급을 당하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아니면 내년쯤이면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취급을 받을 거예요. 물론 이게 되게 판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폐지농구가 그렇고요. 다음 장. 이제 여기 심어. 자, 사상가들. 자, 사실은 이 사형제도 유지냐 폐지냐 이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시험은 항상 이놈의 사상가들이 나와. 자, 잘 적어. 이 책에 없는 내용도 많으니까. 자, 첫 번째, 누구? 칸트. 자, 책에 뭐라고 나오니? 응보적인 관점. 자, 응보주의인데, 미안. 이 아저씨의 응보주의는 그냥 응보주의랑 좀 달라. 응보주의는 응보주의인데, 동해보복 응보주의라고 해. 뭐라고? 동해보복. 이거 옛날에 시험에도 나왔어. 수능 문제로도 한번 표현된 적이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동해보복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와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네 수박밭을 뽀겠어. 그럼 네가 씩씩거리면서 에이씨 김석인의 수박밭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너의 왼팔을 날렸으면 니도 내 왼팔을 날리는 거고 내가 당신의 오른팔을 날렸으면 당신도 내 오른팔 똑같이. 그런데 이 동해보복 응보주의에 문제점이 있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만약에 내가 당신의 오른팔을 날렸는데 씩씩거려서 내가 왔거든. 이 새끼 오른팔 있어! 그랬더니 이미 내 오른팔이 없는 애야. 오른팔이 없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동해보복 응보주의는 동일한 피해를 주장하는데 이게 사실상 안 될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좀 비판을 받아. 누구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독일대 되게 유명한 철학자들이야. 그래서 헤겔은 뭘 주장하자면 응보주의는 응보주의인데 같은 보복이 아니라 뭐 합시다? 같은 가치만큼의 보복.
그러니까 내가 수박밭을 뽀개 갔어. 네가 씩씩거리만 있는데 우리 집에 수박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참외밭 뽀개는 거지. 비슷한 가치. 이해가? 만약에 내 팔을 부러뜨렸어. 이 새끼 팔이 없네? 그러면 내 팔을 치료하는데 비용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이러면서 일종의 돈으로 갚아. 같은 가치. 이게 해서 응보주의.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음, 형벌은 자, 형벌 그 자체.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형벌 자체는 선하냐 악하냐를 따지면 악에 가까워. 누군가를 벌 주는 게 선할 순 없지. 근데 옛날에 요거 잘못 설명하신 선생님들이 몇 명 있었어. 응, 응. 몇 명. 지금도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저는 이거 어디서 찾았냐면, 우리나라 형법전, 법학개론이나 그런 법률 관련, 거기에서 칸트는 형벌 자체를 악으로 봤다라고 언급하고 있더라고. 자, 그런데 잘 봐봐. 형벌 자체는 악인데, 응? 형벌을 뭘로 봤을 때? 형벌을 목적으로 봤을 때 형벌 자체는 악인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형벌은 선한 거야. 요거 별표. 그래서 잘 봐. 뭐? 그냥 형벌이 아니라 정의 실현의 수단으로서의 형벌은 뭐 하다고 봐? 선하다고 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응보주의의 입장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응보주의 입장에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로 가자. 미안해.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응보주의 입장에서 동등성의 원칙이 적용돼. 이 동등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칸트밖에 없어요. 다른 학자들은 사용제도 얘기할 때 동등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용을 얘기해보죠. 자, 거기 책에 보면 4번에 살인자로 하여금 사용제도를 통해 스스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하게 하는 것이 살인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거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칸트는 사용제도를 이양반은 사용제도를 찬성해. 왜 찬성할까? 자, 기억해야 될 게 애초에 원래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양반이야. 인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인간을 뭘로 봐야 되고? 인간을 목적으로, 즉, 인간은 그 자체가 소중해요. 요런 마인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뜬금없이 뭐 하래? 근데 뜬금없이 사형은 아름다워야. 뭔가 애들이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칸트는 인간 존엄성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얘 왜 사형을 찬성해요? 뜬금이 없잖아. 자, 이거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해해야 돼.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야. 아주 독실한 루터교 신자거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사람이 살아서 죄 짓고 나발이고 간에 죽기 전에 그 죄를 뭐 하고 다 씻어내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뭐 천국에 갈 수 있어. 헤븐에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잘 죽어서 어디 가는 거야? 천국을 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야. 칸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에 가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지은 죄를 뭐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가야 신 앞에서 너는 그래도 나쁘진 않게 살았구나라고 신 앞에서 신이 너 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죄가 뭐야? 죄가 뭐야? 지금 이 새끼가 지은 죄는 살인이야.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응보주의라고. 얘가 지은 죄가 살인인데 신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고 당당해지려면 그 죄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 오직 사형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이게 응보주의의 입장에서 살인을 신이 살인에 대한 죄를 해결해 주려면 네 생명으로 갚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생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얼루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당 가는 기회를 잡는 거야. 자기가 죽음으로써 저 죄를 갚으면. 그러니까 말했잖아. 얘는 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기독교도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게? 사형을 진행하는 게 오히려 누굴 위한 거야? 살인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거야. 이게 이 마인드를 잘 모르면 기독교라는 마인드를 모르고 이 상황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거라는 게 그냥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처럼 어떤 감옥이 무너졌어. 그렇더라도 누군 죽이고 가야 돼? 사형 판결 받은 사람의 사형은 집행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게 이 사람들이 안 됐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얼로 이끌려면 천국으로 이끌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죽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을 위한 거야. 알겠니? 책에 잠깐 봐봐. 4번에 보면 살인자로 하여금 사형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살인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말 이해하니? 이 말 이해하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애들 잘 몰라. 이런 걸 알면은 되게 편한데 잘 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주의는 좀 있다 하고 루소 얘기를 해보자. 시간 빠듯하다, 씨. 자, 두 번째. 누구? 루소. 거기 적힌 거는 되게 일부다. 잘 적어. 루소는 사회계약설이 나오죠. 사회계약설. 자, 열어봐봐. 누구의 입장? 사회계약설의 입장이야. 사회계약설의 입장. 이거를 진짜 잘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까? 어렵게 설명할까? 자, 그냥 심화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쭉 심화로 할게. 아니, 그냥 외울 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면 돼. 말했지만 스토리텔링. 자, 아씨. 미안해. 내가 맨날 번호를 잘 메이킹을 못해갖고. 자, 외워봐. 루소는, 자, 잘 들어. 쭉 흘러가면서 얘기할게. 자연 상태의 인간,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선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착해. 그런데 청동기 시대쯤,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겠지만, 청동기 시대쯤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해. 역사식으로 이야기하면 계급이지. 이걸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 나왔어. 그래서 응?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결하려고? 불평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회 계약을 맺어. 그러나 그 계약은 실패해. 왜 사회 계약을 시도했는데 실패하냐? 사회 계약을 시도해서 뭘 만들었는데? 국가를 만들었어. 근데 이때 시도된 국가는, 이때 만들어진 국가는 누가 있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는 국가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 인간의 맨 처음 국가들은 대부분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의 국가는 다 뭐야? 왕이 있는 왕정 시스템이지. 그런데 이 왕과 귀족이 만들어지는 국가에선 뭐가 없어지지 않아? 이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돼. 더 노예 취급받고 더 개 취급받아.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돼. 그래서 루소는 생각을 했어. 이제 여기까지가 언제야? 절대 왕정 시기까지인 거야. 루소는 생각했어. 아, 이제 루소는 생각했어. 뭐가 필요하겠다? 불평등을 뭐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어. 사회 계약이 필요해. 그래서 누구랑 사회 계약을 맺는지가 되게 중요해. 그 주체. 그러니까 누군 안 돼? 어? 왕이나
귀족 같은 특정 계층의 인간은 뭐 할 수 없어? 신용할 수 없어. 왜? 왕하고 귀족을 중심으로 사회 계약을 맺었더니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놈도 못 믿어. 대표라고 뽑아놓은 놈도 믿을 수 없어. 왜? 이 대표도 똑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거거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는 대표되지 않는다? 주권은 대표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루소는 그래서 뭐를 지지하는 사람이냐면 간접민주주의를 겁나 싫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러브러브 하시는 직접민주주의 옹호자가 되지. 이 얘기는 들어봤지?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한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왜 옹호하냐면 옛날식으로 맺은 계약, 사회 계약은 오히려 개인의 사람들의 뭐를 날릴 거야? 더 권리를 더 망가뜨릴 거라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 새로운 계약은 누구와 맺어야 하느냐? 즉, 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계약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구는 아니야? 왕이나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이나 어떤 특정 대표는 특정 계급, 특정 인은 대표로서 자격이 없어. 왜? 이 새끼들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기 때문이지. 그럼 누구랑 맺어? 사람하고는 안 된다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루소가 내놓은 대답이 바로 일반 의지, general will과 계약을 맺는. 그럼 일반 의지는 뭐냐? 잘 봐잉? 좀 어렵지. 일반 의지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려면 되게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냥 사회의 의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기대하기 편해.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기 편해. 그냥 절대선 정도로 이해해. 원래 이거 아니야. 그건 내가 만약에 혹시 뒤에 대학을 가서 누수로 공부하면 다시 공부하고,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절대선 정도야. 뭐라고? 일반 의지는 절대선.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절대선.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에게 뭐 하지 않아? 사회 구성원에게 절대로 사회 구성원을 위험하게 하거나 사회 구성원에게 뭘 입히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이러지 않아. 네버. 애초에 뭘 위해 구성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봐봐. 사회 계약이란 여기 봐봐. 나하고 누가? 일반 의지가 나는 뭘 넘기고 첨부 인권을 일반 의지에게 위임해. 그 대신 일반 의지는 나의 재산, 생명,
안전을 지켜주는 거야. 이게 사회 계약이거든. 뭐라고? 일반의지는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주는 거야. 그런데 일반의지는 절대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실제 절대선은 아니야. 좀 복잡해. 사회문화 한다 그랬지. 이거 사회 실제론 입장에 가까워. 자, 여기 위험하고 손해보는 짓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개인은 일반의지 100% 신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의지에게 뭐를 양도할 수 있어? 내 생명권도 양도가 가능한 거야. 절대 일반 의지는 뭐 하지 않으니까?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손해가 되는 상황을 안 오게 할 테니까. 절대로 신뢰할 수 있어. 100%. 애초에 일반 의지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절대적인 의지체 정도로 봐야 되니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빡세게 하겠지? 베카리아 얘기를 해볼게요. 공리주의 쉬워. 자, 누구? 자, 베카리아는 시기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사용제도를 얘기하는 학자 4명 있잖아. 칸트, 루소, 베카리아 있잖아. 시간 순으로 보면 베카리아가 제일 먼저야. 그러니까 베카리아, 칸트와 루소는 동시대. 칸트가 루소 책 읽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산책을 빼먹었다는 일화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대. 나이 차이도 칸트가 한 7~8살 많을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야. 그러니까 사실 공리주의도 거의 동시대긴 한데 조금 늦어. 한 5~60년 늦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양반의 입장은, 베카리아의 입장은 사회계약설 플러스 공리주의 입장이거든. 사회계약설 플러스 공리주의. 그런데 애들이 그래서 착각해. 아, 공리주의!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베카리아가 공리주의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야.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야? 베카리아가 공리주의한테 영향을 준 거야. 우리 기억하니? 벤담 얘기할 때 내가 했었던 말,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지. 이거 벤담이 한 얘기 아니라 그랬지. 이 사람이 한 말이야. 이 사람이 한 말에, 이 사람이 한 범죄와 처벌이라는 책에 이 책을 보고 누가? 벤담이 뿅 가갖고 오, 이 말 개멋있어 라고 해서 공리주의 학자들한테 퍼지고, 그래서 공리주의의 1원칙이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영향을 준 거야? 베카리아가 영향을 준 거야. 베카리아는 공리주의는 아니야. 근데 구분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럼 당연하겠지만 베카리아는 그래도 공리주의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 누가 더 먼저고? 베카리아가 먼저고. 그래서 일단 베카리아는 사용제도에 대해서, 얘는 사용제도를 찬성해. 잠깐봐. 루소는 사용제도를 찬성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지금 일반 의지를 100% 신뢰한다 그랬지. 뭘 맡길 수 있을 만큼?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을 만큼. 자, 살인이 났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 사회에서 살인이 났다. 응? 그러면
이 살인은 곧 무슨 행동이 되냐면, 만약에 뭐 안 하잖아? 살인인 걸 이 일반 의지가 알았는데 처벌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건 곧 모호가 깨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사회 계약이 브레이크 되는 거야. 사회 계약 왜 하는데? 애초에 사회 계약의 목적이 뭔데? 나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누군가가 날 죽였다니까? 내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그놈한테 뭘 안 하면? 처벌을 안 하면 이 계약을 지킬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반드시 처벌해야 돼. 그리고 그 대가는 뭐여야 해? 그 살인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에 냅두면 안 되지. 그리고 그래서 그 판결이 뭐라 할지라도 사형이라 할지라도 이 판결은 뭐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애초에 우린 일반 의지를 얘는 절대선이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항상 옳은 행동을 하고 우리는 그걸 뭐 하니까? 100% 신뢰하니까. 자,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왜 하냐면 베카리아도 무슨 입장이 있다고? 사회계약설의 입장이 있다고. 근데 베카리아는 나하고 잘 들어잉? 잘 봐잉? 일반 의사가 계약을 맺는 거야. 여기 일반 의지지. General will이야, will. 얘는 will이라는 뜻을 안 써. 그냥 aggregate 의견이니까 aggregate suggest 정도 될까? 그냥 여기 일반 의사라는 건 잘 봐. 여기 사회문화식으로 얘기하면 일반 의지는 사회 실제로 사회 자체가 그냥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일반 의사는 개인 의사의 합이야. 일반 의사는 뭘 그냥 더한 거야? 개인의 판단을 더한 거야. 잘 생각해봐. 인간은 합리적이긴 하지. 인간이 합리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개인 의사의 합이 뭘 판단할 수 있다? 이거 잘 해서 개인이 모였을 때 선악 판단할 수 있지.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하지만 인간이잖아.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인간이잖아. 인간 불완전해. 그러니까 뭐의 가능성이? 잘못된 판단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개인의 의사가 여러 명의 의사가 모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뭐 할 수는 있어? 어떤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는 있어. 판단할 수는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뭘 내릴 수 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이쪽에서 일반 의지는 절대 선에 가까운 애라서 절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고 뭘 양도할 수 있어? 내 생명권, 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 아니야. 이걸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일반 의사는 개인 의사의 합, 다 더한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그러니까 내가 뭐를 주고 천부 인권을 양도하고 얘가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해 주긴 하지. 하지만
하지만 뭘 양도하진 않는다? 뭘 양도할 순 없어? 나의 생명권. 내 생명을 어떻게 할까 말까? 내 생명권을 양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국가가 내 생명을 처분하고 나발이고 할 권한 따위가 없어. 네가 뭔데?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에서 베카리아가 뭘 반대하는 이유?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두 가지라 그랬지?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의 입장은,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벌의 목적은 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벌의 목적은,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즉, 형벌의 목적은 형벌을 왜 하냐? 사회적인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게 형벌의 목적이지. 우리가 계속 공리주의 형벌의 목적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잠깐만 여기 봐봐. 사회적인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형벌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면 강도와 형벌의 레벨, 수준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형벌을 바라봐야 이 형벌이 사회적인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베카리아는. 그런데 사형은 일단 뭐에 대한 형벌이니? 사형은 무조건 살인에 대한 형벌이야. 비례의 원칙, 밸런스를 생각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니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죽이지도 않는데 왜 고민을 해? 자, 알겠지? 그런데 사형에 대해서 이 양반은 생각을 한 거야. 사형이 사회적으로 유용한가? 그걸 판단하는 건 뭐와 뭐로? 강도와 지속성. 사형은 뭐는 맥스야? 강도는 끝판왕이지. 형벌의 강도 측면에서 사형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서 생명을 죽여버린 거면. 하지만 뭐는 대단히 낮아? 지속성은 대단히 떨어지는. 한 방에 일순간에 누구 휙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는 강하나 다른 한쪽의 지속성이 대단히 약함으로 뭐가? 사회적인 유용성이 유틸리티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걸 극대화하려면 뭐? 종신노역형 쪽이 강도도 죽이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황당히 세면서 지속성도 대단히 강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이 인간에게 더 큰 보복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 두려워하여 뭐 하지 않을 거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형벌의 목적은 최대한에서 최대 행복이지만 사실 모두 있어? 예방. 이게 누구의 입장? 베카리아 입장.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이거와 일반 의지를 잘 구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끝났는데 수업 시간이 끝났는데 공리주의는 언급하고 갑시다.
아니야, 다 했어. 위에 봐봐.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은 사용제도 여기는 꼭 집에 가서 이번 주 중에는 사용제도 풀어보세요. 응? 안 풀어보면 까먹어. 자, 공리주의. 여기 공리주의는 이건 당연히 벤담, 여기 베카리아 요 공리주의 입장하고는 달라. 얘는 사형제도 찬성, 루소는. 그러니까 사형제도 반대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베카리아밖에 없어. 자, 얘는 조건부 찬성.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벌은 뭘 위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높이기 위해 형벌이 진행돼야 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사형제도가 과연 유용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사형이 유용하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공리주의의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이라 그랬잖아. 사회가 이익을 큰 것도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게 대단히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자, 지금도 선생님이 잘 얘기를 해줄게. 봐봐.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살짝 적어보세요. 공리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으로 잡았어요. 자, 봐봐. 그래서 이 범죄 예방이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느냐? 뭐라고? 누구의 범죄를 예방할 거냐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자, 첫 번째는 누구의 범죄를 예방할래? 1번. 일반적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형제도를 찬성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뭐 하는 게? 살인자들을 싹 날려버리는 게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일반 예방주의는 그러니까 사형을 찬성해. 이거를 뭐라 그래? 일반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일반 예방주의, 이렇게. 공리주의, 일반 예방주의. 일반인들의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게 목적. 두 번째는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는 거. 뭐라고?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예방해야 된다는 입장. 범죄를 예방하는데 누구의 범죄를 예방하니?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해야 해. 잘 생각해봐. 범죄자가 재범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뭘 해버리면? 사형을 시켜버리면? 이건 뭐 하는 거야? 범죄자의 교화를 뭐 해버린 거니? 포기해버린 거지. 아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안 저지르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건 그냥 제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예방주의죠. 특수예방주의. 그 특수예방주의는 사실상 누구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얘가 특수예방주의는 사실 여기서 얘기했던 베카리아의 의견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구분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특수예방주의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야? 베카리아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용제도를 묻는 문제에서 누구 문제는 잘 안 나오냐면 공리주의는 잘 안 물어. 거의 물어보는 건 루소, 칸트, 루소, 베카리 이렇게 물어보지. 조금 어려운 건데 잘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단은 다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가와 시민의 윤리 와요. 이제부터 준법과 이제 시민 불복종이 나온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